형님들 제가 이야기했죠. 이재명은 뭐다? 그렇지. 이재명은 표가 되는 쪽으로 움직인대. 자, 삼성 노조가 숫자가 많을까요? 삼성 주주 숫자가 많을까요? 민노총 숫자가 많을까요? 삼성 주주들의 숫자가 많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재명이가 급할 거라고 했잖아요. 거의 뭐 노조들을 향해서 속된 말로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너네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지금 입장이 나왔습니다. 일시적 해고 유연성. 이걸로 협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은 지금 명확해요. 끌려가지 않겠다예요. 왜? 미국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재명의 지금 기조는요, 명확합니다. 이건 노조들이 빨리 파괴해야 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2026년 5월 18일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국정원, CIA의 계엄 옹호 메시지 전달, 홍장원 입금 전. 그건 모르는 거죠. 일단 지금 형님들이 아셔야 될 건 지금 제가 보세요. 제가 형님들 이 뉴스를 언급할 때 그 헤드라인을 캡처해서 영상을 가져오지만은 그 뉴스를 제가 분석할 때는 헤드라인과 아무 관계 없고 그 뉴스와 아무 관계 없는 걸 분석해드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 뉴스가 던지는 의미를 보셔야 돼요. 홍장원이 뭘 했다. 홍장원이 뭘 했다. 이제 형님들은 거기에 낚이는 거야. 왜? 홍장원이가 CIA에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한 내용의 문건을 뭐 전달했다. 뭐 여기에 홍장원도 연루돼 있다. 그러면 홍장원이를 보수 우파에서 야 그럼 홍장원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했네. 홍장원이를 일종의 여론으로부터 홍장원이 죄를 줄여주려고 하고 있잖아. 홍장원에 대한 분노를 지금 깔아앉히려고 하잖아. 형님들 거기 지금 낚이는 거야. 정신 차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홍장원이가 그 문건을 전달하는데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홍장원이가 입건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홍장원이가 입건됐다는 거는 어떻게든 간에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 있어서 홍장원이가 위험적인 부담이 된다는 거야. 홍장원이가 상당히 리스크로 있다는 거지. 그럼 홍장원이를 잘못 다루면 어떻게 돼? 홍장원이가 다 물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모르쇠로 하고 있고 우리는 모른다. 한 발 빼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홍장원이 그냥 씹다 버린 껌이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건 뭐 이제 와서 홍장원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논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 홍장원이가 야 그럼 진실은 홍장원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를 지시를 따랐네. 그러면서 또 홍장원 빨 거야? 아니잖아.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갈팡질팡을 하고 있어? 내가 얘기합니다. 홍장원 입건에 대해서는 버림 당했구나. 씹고 단물 빠진 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곽종근이 보세요. 저런 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꼭 변호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야 지금 니를 풀어주면은 네가 거짓말로 우리에게 협조했다는 거 다 알게 되니까 일단 실형 받고 나서 재판 끝나고 나서 우리가 너를 사면해줄게. 100%예요. 이렇게 회유당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니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회유당하는 거라고. 이화영 같이. 자 어쨌든 오늘 형님들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삼성전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오마이뉴스부터 시작해서 경향, 한겨레, 좌빨 언론지들부터 총 출동했습니다. 자 오늘 가처분에 대한 삼성이 낸 가처분에 대한 오늘 판결문이 나왔죠. 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가처분을 일부 인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일부는 우리가 형식적인 표현이고 거의 90%를 삼성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삼성 노조 집행부는 법원이 삼성의 변호인이냐 하면서 비난을 했지만 이미 모든 삼성 내부의 노조들까지 지금 민심을 역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법원에서 내린 판결로 인해서 주주들의 권한이 더 강해졌습니다. 삼성 주주들, 이 수백만의 주주들에 대해서 형님들 제가 이야기했죠. 이재명은 뭐다? 그렇지. 이재명은 표가 되는 쪽으로 움직인대. 자, 삼성 노조가 숫자가 많을까요? 삼성 주주 숫자가 많을까요? 민노총 숫자가 많을까요? 삼성 주주들의 숫자가 많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재명이가 급할 거라고 했잖아요. 거의 뭐 노조들을 향해서 속된 말로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너네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지금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번 가처분 신청부터 우리가 하나씩 한번 뜯어봅시다. 자, 수원지법 민사 31부는요. 삼성전자가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등 두 개의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은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 운영과 그 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고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은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 그죠? 이 평상시와 동일한 규모와 시간, 주의 의무로 운영되는 것을 노조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 즉 쉽게 말해서 웨이프실이나 이런 곳에 자물쇠를 채우고 직원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봉쇄시키고 막은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즉 앞으로 그거를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허위 선동 선을 넘었다. 이게 이제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행정재판부에서 민사재판부에서 의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노조가 사용자 측에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다소 노란봉투법과 차이가 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법원은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사측에 지급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즉 초기업 노동조합과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인 이 두 개에서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각각 1억 원씩과 그리고 집행부가 각각 1,000만 원씩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된다. 이는 하루를 기준으로, 즉 10일을 막으면은 집행부 1인당 1억 원씩을 내. 자, 노조 법인인 초기업 노동조합 그리고 삼성지부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각각 1일당 1억 원씩 지급한다. 노조 간부 최성호 지부장과 우 위원장 대행은 각 1,000만 원씩 지급한다. 하루에. 자, 이번 판결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측의 완성이죠. 근데 노조가 이겼다고 합니다.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빨갱이식 선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선동을 하는 노조위원장 밑에서 노조가 움직인다는 것은 이 노조원들도 제가 볼 때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왜? 이 노조원들이 노조위원장을 선동해서 노조위원장이 저렇게 하도록 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 즉 노조원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노조위원장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대한민국 삼성뿐만이 아니고 이번 집회에 참여한 노조원들 전부에게 배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민형사적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 왜? 형사처벌받으면 회사에서 유연한 해고를 할 수가 있잖아. 그죠? 자, 이거는 이 유연한 해고는 나중에 뒤로 이어집니다. 형님들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오늘 집중하세요. 자, 지금 현재 이번 법원의 결정은 사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줬어요.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어떻는지 느껴지죠? 제가 아까 점심 방송에서 뭐라 했습니까? 흐름이 바뀌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판이 뒤집어지고 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결국 노조는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이런 법원의 결정이 나왔으므로 반도체 공장 라인 가동 중단 등을 목표로 했던 노조의 파업 방식에 강력한 법적 제약이 걸리게 됐다. 자, 노조는 파업하면 됩니다. 파업하면 돼요. 손해배상은 나중 문제예요. 자, 파업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은, 자, 형님들 보세요. 모두가 붕 떠가지고 선동당해가 집단지성으로 붕 떠가지고 허공을 날아다니듯이 야, 우리 야, 1인당 15억씩 받게 생겼어. 우와, 좋다. 근데 여기서 한번 찬물을 끼얹었죠. 왜? 성과급을 1인당 15억씩 받으면 제가 뭐라 그랬죠? 7억 5천이 세금으로 나간다 했죠. 거기에서 우리는 한번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그래도 7억 5천이 어디냐면서 붕 떠가지고 가고 있는데 법원이 노조위원장과 각 노조 지부에 하루에 1억, 노조 임원들에게는 하루에 1,000만 원씩이라는 손해배상 금액을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 야, 이러다가 우리까지 손해배상 당하는 거 아니야? 노란봉투법 이거 해석을 잘못한 거 아니야? 자,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도 저때 탈퇴 때 같이 탈퇴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러다가 블랙리스트로 남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이러다가 나중에 술렁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주가가 떨어질 때 반등하겠지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게 성과급 15억에 세금이 50%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가 국민의 여론이 안 좋아지고 법원 가처분이 인용될 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많은 삼성전자 노조들이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상대로 가처분이 인용이 됐습니다. 자, 이제 무슨 일입니까? 자, 주식으로 치면 이제 패닉장이 시작되는. 야, 우리가 진짜 이길 수 있는 거 맞아? 이제 오락가락합니다. 형님들까지. 이게 진짜 좋은 소식 같은데, 우짜 이야기 들어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 유튜브 이야기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짜 이야기 들으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갈팡질팡, 그죠? 갈대같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노조 지부에 하루에 1억, 그리고 노조 위원장이나 노조 간부에게 하루에 1,000만 원. 자, 일주일이면은요, 삼성전자 초일류 노조에 노조비가 날아갑니다. 한 달 노조비가 날아갑니다. 만약에 2주를 집행하면은 2달분의 노조비가 날아갑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조합비 부족으로 혹은 조합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나누어서 도와줍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 노조원들에게 노조비를 강제로 삥을 뜯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조의 노조비로 집행을 도와준다면은 이미 노조는 공범이 되는 거예요.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삼성 노조 형님들,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이던 의대 정원, 결국은 의사들이 졌습니다. 민주당은 안 할 것 같이, 민주당은 의대 정원을 막을 것 같이 했지만 결국 4,000명 의대 정원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이 의사들마저도 정원에 무릎을 꿇었는데 감히 어디 삼성 노조 공돌이 새끼들 따위가, 너네들 따위가 의사들보다 뛰어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가? 너네들이 연봉이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너네들은 그냥 공돌이 새끼들이야. 어디 너 따위 것들이. 자, 형님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삼성이 이렇게 파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확정 짓고도
왜 제가 형님들에게 삼성 주가가 빠질 거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죠. 조정장에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는 했어도 파업 때문에 삼성 주가가 빠질 일은 없을 것이. 왜?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지금 외국인들이 던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던지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던져서 주가가 빠졌다는 게 아니야. 지금 삼성 주가는 외국인들이 야 노조가 파업하니까 던지자 해서 던진 게 아니라고. 그러면 오늘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인용이 됐다면 외국인들 매수세가 올라가야지. 아니지. 자, 여기서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오늘 이재명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이거 캐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이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기업의 경영권 또한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게 지금 형님들 좀 이상합니다. 이 첫 번째 워딩부터가 잘못됐어요. 첫 번째 워딩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자 정부가 만약에 노동자의 입장을 더 변호를 하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기업의 경영권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동 또한 존중받아야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내가 강조하고 내가 네 편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아닌 후자의 그 이야기가 나와. 근데 이재명은 이걸 지금 뒤집어서 이야기해. 다시 말하면은 노동이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기업의 경영권 또한 똑같이 존중받아야 된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 기업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강조를 뒤에 보내는 거야. 그렇다는 거는 이재명은 지금 철저히 포지션이 삼성에 서서 노동자 측을 바라보고 던지는 이야기란.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말이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이거에 노조들 엄청 걸켰을 거예요. 왜? 지금 이 말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고 기본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너네들은 지금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기업을 협박하고 있잖아.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너네들 이 새끼들이니?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재명이 강조를 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뭐죠? 바로 법치죠. 법의 테두리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즉 노력한 만큼 얻고 그죠?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잃어야죠. 이게 자본주의 시장 원칙입니다. 노조의 사상과 그러니까 노조의 정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버려요. 회사가 망하지 않든 10원짜리 하나라도 이익이 났다면 그걸 노조가 뺏어 먹겠다라는 대한민국의 땡이스러운 미친 노조 새끼들, 이 미친 노조 새끼들을 뺨따구를 때리는 이야기를 재명이 형님이 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재명이 또 한 이야기가 있는데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듯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 역시 기업 이윤에서 자신들의 몫을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자, 뭐죠? 또 노조가 먼저 나오고 주주가 뒤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노동자를 먼저 이야기하고 주주를 대변했거든. 즉 강조하는 게 뒤에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은 삼성 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주주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두 문장들은 전부 노조를 향한 경고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뒤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울러 현행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등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울러 현행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등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먹을 땐 건들지 말자 형님이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 이 말이 형님 별말 아닌 것 같죠? 말을 엄청나게 꼬아놨어요.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여기서 국민의 기본권이 뭐죠? 노동법.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시위할 수 있는 그 기본권을 이야기하는 그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등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은 자 여기서 뭐라 했냐면은 침해한다는 거죠.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즉 너네들이 무엇을 한다면은 그게 본질적으로 너네들이 하고자 하는 집회나 시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너네를 제한할 수 있다. 한마디로 니네들이 재판부에서 기본권, 즉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파업은 보장을 해주겠지만 위법하게 법의 테두리 밖으로 나가서 위법하게 파업을 한다면 죽을 각오하라는 거야. 빙고 지진이 몽둥이 들고 두드러 잡겠다는 거예요. 강제 진압하겠다는 거예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는 관계없으나 자 회사를 정상적으로 돌려 반도체 생산 지장을 이렇게 돌리면서 니네들끼리 나와서 남는 인력으로 퇴근해서 집회하란 말이야. 만약에 삼성 생산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주거나 삼성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은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이야기야.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기자들은 캐치했거든. 기자들이 물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민주당 대통령실에 다 물어서 취재한다고. 답변
거부했어요. 당연하죠. 내일 모레 지방선거야. 노조 해봐야 몇 명이냐고. 웬일은 뭐가 웬일이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어. 이재명은 항상 이런 식으로 했다고 제가 몇 번이고 이야기했죠. 이재명은 돈 되는 쪽에 편을 들어준다. 즉 쉽게 말하면 표가 많은 쪽에 편을 들어준다. 항상 이재명은 그렇게 해왔어. 이거 만약에요. 삼성 노조가 저는 두 가지를 예측합니다. 첫째, 이재명이 몽둥이 들고 때려잡는 거는 당장 하지는 않겠지만 첫째, 행정명령 나올 것 같아요. 일시적 해고 유연성. 이걸로 협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은 지금 명확해요. 끌려가지 않겠다예요. 왜? 미국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재명의 지금 기조는요, 명확합니다. 이건 노조들이 빨리 파괴해야 됩니다. 이재명은 이걸 힘으로 찍어 누를 거예요. 왜? 국민들은 그런 노조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강한지 이재명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국민들이 좌우를 떠났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삼성의 주주고 계곡에서 불법 설치물을 잡아 뜯어내면서 쾌감을 맛본 이재명은 피맛을 앓은 거죠. 이제는 노조를 지리겨 문지를 거예요. 왜? 이미 이재명은 피맛을 한번 봤거든. 이 노조를 짓밟음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응원의 갈채가 올 거라는 걸 이재명은 알고 있어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왜? 첫째, 노조를 위해서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아닙니다. 코스피를 위해서 아닙니다. 이재명이 그 전에 국무회의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수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노동부 장관이 신같이 대응을 하고 일을 키웠어요. 이재명은 수차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메시지를 줬습니다. 근데 노동부 장관이 빠가야로가 돼가지고 돌대가리 새끼가 돼가지고 그 의미를 캐치를 못하고 이 새끼가 반대로 갔어요. 즉 이재명은 자기가 한 지시에 대해서 누군가가 항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일차입니다. 감히 내 말을 거스러들어, 감히 내가 지시한 거를 반기를 들었다고, 감히 나에게 덤벼, 감히 나랑 싸워서 이기려고.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나머지는 명분일 뿐입니다. 어디 감히 나한테. 지금 이재명은 이게 가장 커요. 멸공.